뭐 이 얘기도 매번 하는 얘기라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원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거죠. 한 줄 한 줄. 근데 그렇게 한 줄 한 줄만 실행하게 해서 코드를 짜라 그러면 짜기가 너무 어렵죠.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제어의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언어의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요. 제어의 이동이라는 건 조건문, 반복문, 또 고투문, 함수 호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제어의 순서를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좀 흐름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고투를 이용해서 많이 프로그래밍 했었어요. 특히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베이직, 요즘 베이직 언어를 안 쓰겠네. 베이직 언어를 안 써도 블록 코딩에서는 고투 쓰지 않나? 아니야, 안 쓰나? 블록 코딩 할 때 안 쓰나? 고투 있지 않나? 엔트리 이런 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옛날에는 이제 고우투를 많이 썼어요. 근데 고우투는 무계획적으로 막 함수 중간에서 막 저쪽으로 뛰고 막 이러니까 디버깅하기도 어렵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오래전에 증명이 되어 있어요. 고우투 안 써도 똑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고우투를 거의 프로그램에서 쓰이지 않아요. 다만 한 함수 내에서 예를 들면 C는 고우투가 있었죠. 그래서 C++에 여전히 고우투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C++에서는 고우투를 쓰고 싶으면은 한 함수 내에서 뭔가 이동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함수 내니까. 근데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뛰는 고우투를 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절대 안 되고요. 근데 함수 내에서 뭔가 고우투를 이용해서 뛰는 거는 조금 쓸만해요. 특히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이제 여러 중첩된 반복문이 있을 때 C++에서 그걸 빠져나올 때 한꺼번에 빠져나올 때 브레이크 쓰면 또 나와서 또 검사해서 또 브레이크하고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빠져나올 때 이제 고우투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자바는 아예 고우투가 없어요. 만들 때부터 고우투를 안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는 if 스위치 두 가지 조건문이 있고요. 반복문에는 while, do while, for 세 가지 반복문이 있습니다. 물론 for는 전통적인 for문이 있고 for each for문도 있어요. 그래서 for문이 두 종류다 하면 총 반복문은 네 종류, 조건문은 두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조건문 중에 if문과 스위치가 문이 있는데 기본 조건문이라고 말을 하면 if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스위치가 없어도 if문 가지고 다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치로 할 수 있는 곳에서 if를 쓰면은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차라리 스위치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좀 최근에 이 자바에는 이 스위치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은 이제 이런 if문을 쓰는데 뭐 계속 말씀드린 건데 자바에서 조건식은 항상 불연으로 평가가 돼야 된다. 정수로 평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이게 문법 오류가 됩니다. 이 보통 이제 C++에서는 C와 호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타입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불로 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포인터가 널 피텔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equal 널 피텔 안에 그냥 if p 또 if not p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항상 equal null not equal null 이걸 해가지고 이 참조 변수가 null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불연으로 변환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C++하고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C에서부터 가서 내려온 거니까 원래 이 조건문이나 반복문은 더 들여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가독성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헷갈리더라도 컴파일러는 늘 다 지가 판단해서 뭔가 하겠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판단하는 기준은 else는 뭐랑 연관시켜요? 가장 가까운 if랑 하겠죠. if 만날 때마다 스택 넣고 else 만나면 스택에 뽑아서 얘가 매칭되는 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우리가 작성할 때 간단한 것들은 또 더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선택 연산자, 사망 연산자죠. 유일한 사망 연산자 쟤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변수를 다르게 변환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 연산자를 더 많이 쓰죠. if문 쓰는 것보다 더 간결하니까. 그런데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연산자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안에서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n이 0인지 음수인지 아니면 0인지에 따라서 이제 문자열로 양수, 음수 0을 반환하도록 우리가 저렇게 프로그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연산자를 필요할 때는 써주는 게 제가 뭐 클레버 코드도 아니고요. 그냥 간결하게 보기 좋게 또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저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문은 if 그냥 if else 또는 if else if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if else if 같은 거를 이제 다중선택 if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중선택 if문하고 일련의 if문하고 똑같이 이렇게 같은 기능을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얘는 뭐예요? return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바로 끝나는 거니까 얘와 얘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이렇게 만들면 얘와 얘는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있죠. 여기는 어떨 땐 한 번만 비교하고 어떨 땐 두 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무조건 세 번 비교하죠. 결과는 똑같더라도 비교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일련의 if문 뭐 return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저는 이렇게 많이 써요. 그냥 어차피 끝날 때 return으로 끝나면은 굳이 if, else, if 안 쓰고 else 쓰기 귀찮으니까 저렇게 쓰는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그건 또 빵점짜리 되겠죠.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데이터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항상 그 데이터의 특성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은 더 효과적으로 될 수도 있죠. 저런 if문이 한 번만 수행되는 게 아니라 100명의 학생에 대해서 수행이 된다. 그러면 A가 많으면 이쪽에 효과적일 거고 F가 많으면 저쪽에 효과적일 겁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뭐 데이터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뭐 무시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 타입 말고 객체들은 객체 참조 변수로 처리가 될 거고 객체 참조 변수들은 이제 연산자를 이용해서 원래는 비교를 못 해요. 근데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코르나 not 이코르로는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등호 비교는 안 되는데 이코르나 not 이코르 비교할 수 있고 얘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의 참조 변수가 같은 주소를 유지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도 저걸 많이 쓰겠죠. 이코르 널, not 이코르 널.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만약 주소 비교가 아니라 이제 내부 비교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equals 메소드라는 메소드를 또 쓰겠습니다. 이 equals 메소드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모든 객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도 equals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equals 메소드는 재정의를 안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equals 메소드가 올바르게 동작하려 그러면은 내가 만든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를 올바르게 재정의 해줘야 돼요. 12장, 13장 가면, 12장 가면은 저 equals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제 주소 비교가 is죠. is. A is B. 뭐 is를 쓰는 거고 얘가 이제 내용 비교 형태로 되겠습니다. 파이썬을 얘기하면. 그래서 널 검사. 널 검사할 때 if account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아니면 not account 이런 거 안 된다. 이제 자바에서는 equal null, not equal null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에서 객체를 반환해야 되는데 줄 게 없어. 그럼 null을 많이 반환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저렇게 null을 반환하지 않고 옵셔널 클래스를 써서 이제 정상적으로 반환됐는지 안 됐는지 이 함수가 정상적인 걸 반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옵셔널을 더 요즘은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문을 작성할 때 이제 반대의 경우 내가 생략하는 그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잘 분석하고 쓰셔야 돼요. 항상 이제 조건문이나 이럴 때 오류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얘는 참일 때만 뭘 하면 되고 거짓일 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짓일 때 뭔가를 해야 돼. 네, 그러면은 이제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if, else 뭐 이 조건문을 쓸 때 이제 요것만 쓰면 얘는 조건이 거짓인 경우가 정말 필요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만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인 경우 를 살펴보고 둘 다 거짓인 경우 다 살펴보고 실제 필요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잘 분석하고 하시지 않으면은 이제 틀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먼저 구현을 하는 경우도 좋은 방법이라고도 해요. if else 쓸 때 얘부터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얘부터 구현하는 뭐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조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f문 쓸 때 뭐 이것도 제 C++의 똑같은 예제를 설명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사용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거의.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쓰고 막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거나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검사를 해서 뭐가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을 세울 때 이제 복잡한 조건식들은 이제 조건식이 간단하지 않고 두 개 뭐 비교식을 결합해야 돼. 그러면 이제 논리합, 논리곱을 쓸 테고 이 논리합과 논리곱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레이지한 게 좋은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걸 먼저 평가를 해가지고 얘 갖고 전체가 결정이 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건 평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인풋이 널이면 여기를 안 하겠죠. 만약 이 검사를 안 했으면 인풋이 널일 때는 널 포인트 익스프레션이 발생하면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n이 0이면은 나머지 연산이나 또 나누기 연산이 0 나누기가 돼서 이제 죽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사할 때 이제 저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개짜리 말고 1개짜리도 여기에 대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1개짜리 쓰게 되면은 얘는 논리 비트 합 비트 곱이기 때문에 얘는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안 해요. A, B를 다 알아야 얘를 AND 시키거나 OR 시키니까 이제 동일하지만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식을 우리가 만들 때 얘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XOR은 가끔 쓸 수가 있어요. XOR은.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XOR은 언제 참돼요? XOR은 똑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에요. 0, 1은 1, 1, 0은 1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OR은 상황에 따라서는 되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XOR이니까 레이즈 이밸리에이션 할까요? 제도 안 하겠죠. 비트 둘 다 있어야 결과가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실제 엔드 해가지고 짝수인지 홀수인지 볼 때는 이제 이 우선순위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엔드와 이때 이제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냐? 얘가 더 높아요. 산술 비교 논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건식을 결합하려고 쓴 게 아니라 실제 연산하려는 거죠. 맨 마지막 비트가 1인지 0인지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로를 빼면 올바르게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조건식을 조금 간결하게 바꿀 때 이제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식들을 간결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제 요 전체가 낫되면 이게 논리 곱이 논리 합이 되고 논리 합이 논리 곱이 되고 각각은 또 부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요거를 is on. 서버가 안 터지고 잘 동작 중인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서버는 언제 크래시 하냐면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서버가 과열되었고 냉난방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서버가 과열되었고 시스템 쿨러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식을 세워야 될 텐데 저 식을 처음부터 딱 보고 쫙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또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씩 써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is on이죠.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반대의 경우죠. 반대의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 해보면 서버가 크래시하는 조건은 요거나 아니면 요거일 때요. 오화예요. 논리 합이에요. 그러면 오버히티드고 룸 컨디션 냉난방이 안 될 때, 안 되면 서버는 터집니다. 또는 오버히트 됐는데 쿨러가 동작을 안 할 경우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컨디션을 보면 오버히티드 물론 여기도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빼낼 수 있는데 이제 뽑아가지고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은 나시고 오화로 되어 있으니까 이 낫 붙여져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오버히티드, 엔드, 낫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크래시한 조건이 아니라 저거의 반대 조건이죠. 전체를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얘를 또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냥 쫙 써서 쓸 수 있다. 그럼 머리 똑똑하신 거고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천천히 써면서 뭐라 하면 돼요. 이 분배법칙, 결합법칙, 드모레아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깔끔하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주 간단한 훈련으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들 말고 부동소수들을 비교하는 거는 위험해요. 왜 위험해요? 반올림 오차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트 2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 하면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0이 안 되는 거예요. 반올림 오차 오류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0이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저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작은 수를 정해 놓고 얘보다 그 아래에 있으면 같은 거다라고 판단해서 프로그램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소수의 정확성을 따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일은 뭐 분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알아두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부동소수 비교는 하지 않아도 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반올림 오류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팁 드리면,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제 if else문을 작성해 놓고 딱 보니까 저 안에도 있고 else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도 뭐예요? 코드 중복이죠. 그러면 앞에 빼나 뒤로 빼는 게 좋겠죠. 위치에 따라서는 뒤로 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 중복들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코드를 중복을 제거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대로 짜놓고 보세요. 잘 돌아가. 테스트 엔진이 잘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리팩토링 하는 거예요. 더 간결하게 바꿀 수 없나.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에서는 중복되는 코드가 있으면 이 중복되는 코드를 사전에 또는 사후에 빼가지고 라인 수도 줄이고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문. 스위치문은 이제 특정한 어떤 조건의 결과값에 따라서 뭔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스위치문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요 오퍼레이터라는 문자 타입이 덧셈인지 마이너스인지 곱셈인지에 따라서 이제 하는 일들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케이스에 요 상수들이 있을 텐데, 이 상수들이 이제 정수 상수, 문자 상수 뭐 이런 거가 와야 되겠죠. 상수식들이 와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저기에 저런 상수식 말고도 뭐가 올 수 있냐? 문자열이 올 수 있어요. 문자열. 그 다음에 열거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열거형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면 뭐냐? 왜? CNC 플러스 당연히 열거형이 오잖아요. 근데 CNC 플러스에서 열거형은 뭐예요? 인테그럴 타입이에요. 정수 타입이에요. 근데 자바에서는 열거형이 정수 타입이 아닙니다. 객체예요. 근데도 스위치문에 당연히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의 코딩이 좋은 코딩이니까 문자열 쓰는 게 뭐 이렇게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왜? 문자열 비교는 이 문자열의 길이만큼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 비교를 안 하고 다른 비교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인 거죠. 정수값이나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근데 하여튼 자바는 이제 문자열을 쓸 수 있고요. 이제 스위치는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가 하는데, 이 디폴트는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디폴트를 있는 형태로 만들어라. 그래야 실수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디폴트가 없으면 뭘 의미해요? 이 스위치문에 있는 어떤 케이스열도 실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의도했으면 모르겠는데 의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고 얘의 범위도 생각하고 잘 프로그램 해야 되고, 뭐 얘가 기대가 안 돼. 디폴트가 필요 없어. 그럼 이런 거 넣어놔도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프로그램 실행됐을 때. 디폴트에 만나면 죽겠죠. 그러면 내가 뭔가 또 다른 데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나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외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또 딴 데서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저런 디폴트를 스위치문에서는 이제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뭐 저렇게 예외락도 넣어주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열이 동작하는 원리는, 이 케이스열은 여기에 보면 문장을 실행하고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 쭉쭉쭉 실행해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면 브레이크문은 뭐라는 거예요? 문장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스위치문하고 반복문에 쓰이는데 브레이크를 만나면 반복문이 종료되거나 스위치문이 종료돼요. 그래서 이제 쓰는데 얘가 또 스위치문이 기존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는 여러 개의 문장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면은 블록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중괄호로. 근데 여기 이 스위치문을 우리가 작성할 때는 중괄호를 안 써요. 중괄호 안 써도 블럭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케이스 4인데 이 뒤에 없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절이 빈 상태로 있거나 빈 상태가 아니더라도 브레이크나 리턴이 없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실행돼요? 그 다음 케이스절이 바로 또 실행이 됩니다. 이거를 fall through 행위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fall through 행위를 의도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게 바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 6, 9, 11이면 30을 주고 2면 28을 주고 나머지는 31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문이 언제 가장 간결하게 활용될 수 있냐면은 저 false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if문으로 작업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저렇게 바꿔놨어요. 또 얘를 이렇게 쓰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뭐 케이스를 계속 쓰는 게 번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케이스 4,6, 콤마로 여러 개의 상수들을 하나의 케이스열에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아이디어 좋죠. 조만간 C++로 따라할 것 같긴 한데 저거 된지 꽤 됐는데 C++는 안 따라하고 있긴 한데 저거 좋은 것 같아요. 저 콤마는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C4부터는 스위치 문이 아니라 스위치 표현식을 도입했습니다. 스위치 표현식. 문이 아니야. 표현식이야. 표현식은 뭐예요? 표현식은 평가를 해서 그 표현식이 뭘로 바뀌어요? 평가 결과로 바뀌는 거죠. 문은 그냥 실행하고 그 다음 문을 실행하는데 표현식은 평가가 돼서 어떤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스위치 표현식에 의해서 이 결과값을 numDays에 이제 대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표현식에서는 땡땡을 쓸 수도 있는데 땡땡을 안 쓰고 요 연산자, 람다 표현이 썼던 요 연산자를 써요. 요 연산자를. 그래서 30. 여기에다가 식을 써요. 그리고 식을 쓰는데 여기 다음에 식 쓴 다음에 뭐가 안 나와요? 표현식에서는. 브레이크는 없어요. 얘가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면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30이라는 거예요. 2면 결과가 28이고 나머지는 31이에요. 근데 표현식이다 보니까 문장은 아무것도 실행 안 해도 되죠. 문장은. 어떤 문을 실행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치문은 어떤 케이스들도 실행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표현식은 어떤 경우든지 뭘 만들어내야 돼요. 결과값을 만들어내야 돼요. 표현식은. 그래서 이제 표현식에서는 누락된 경우가 있으면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 표현식에서는 디폴트를 거의 써야 돼. 왜? 디폴트가 없으면 나머지 경우에는 어떤 값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값을 없으면 안 돼. 그게 있어야 이제 표현식이 온전한 표현식이 되겠고 이제 요거 보면은 하나의 값을 우리가 결과로 만들면 요 화살표 연산자에다가 그 결과값을 써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개를 써야 돼.
여러 개의 문장을 실행해야 돼요. 문장을 실행해서 뭔가 값을 계산한 다음에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 하고 땡땡하고 할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여기 대신에 땡땡.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또 뭐가 쓰여졌냐면 yield라는 게 쓰여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 표현식에서는 yield가 만나면 스위치 표현식이 그 yield의 값으로 평가 결과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케이스 4, 6, 9, 11 땡땡 yield드 30 케이스 2 땡땡 yield 28 디폴트 땡땡 yield 31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어차피 하나의 값만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안 쓰고 그냥 요거 써요. 근데 문장을 뭐 막 복잡하게 뭘 해야 돼. 하고 나서 어떤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계산해야 되면은 이제 이 땡땡을 쓰거나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줘요. 중괄호 묶어주고 최종적으로 뭘로 끝나야 돼요? yield를 이용해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스위치 표현식에서 return 하는 거랑 비슷한 함수에 종료되면서 뭐래? 함수의 반환값이 있으면 return해서 종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도 이제 저런 경우에는 yield를 이용해서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표현식이라는 거를 자바는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문에서 이제 우리가 if p instance of cat c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p가 cat 타입이면은 그 p를 c cat 타입의 c가 가리키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썼었어요. 요거를 패턴 매칭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 매칭이라는 기능이 스위치문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오고 이 팻이 고양이 타입이면 요 얘를 C가 가리키게 해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고 팻이 강아지 타입이면 이렇게 널이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이걸 패턴 매칭 스위치문이라고 그래요. 패턴 매칭 스위치문. 그리고 when을 써서 이 패턴 매칭할 때 더 추가적인 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사까지. 그리고 원래는 케이스절이 이 패턴 매칭이 아닐 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패턴 매칭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캣으로 매칭이 안 돼. 다 펫에다 걸려요. 순서가 중요해졌다. 패턴 매칭.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변수를 썼잖아요. 근데 이 변수를 여기서 활용하잖아요. CBO 부르는데 활용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자바 22에 얘가 프리뷰 기능이 도입된 것 같긴 한데 이 언더스코어로 이름이 없는 변수를 또 타입 매칭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타임 매칭 하는 거는 뭐 아직은 많이 쓸 일 없는데 최소 이제 요 뭐죠? 스위치 문이라는 게 있고 이제 자바에는 스위치 표현식이라는 게 있다. 그건 꼭 알아두시고요. 그 스위치 표현식에서는 요 화살표 연산자하고 이 일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요긴하게 쓰일 거고 또 편한 측면에서는 요 쉼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쉼표. 쉼표 편하잖아요. 케이스 여러 개 안 쓰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